중요한 거는 항상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전부터 모든 상황을 포함한 게 지금 현재잖아요.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부터 현재의 트렌드를 보면 미래를 아주 가까운 미래를 미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소위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추세 접근법이라고 해서 추세가 대부분 어떻게 간다. 라고 하면 그 추세를 좀 따라가겠지. 예를 들면 특별한 일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원래 특별한 일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매년 한 5년 정도 매년 한 5%씩 만약에 시장에 성장이 왔었다. 라고 하면 뭐 모르긴 몰라도 대충 앞으로도 5%씩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게 4%가 될 수도 있고 좀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내가 5%씩 증가한다고 봤을 때 크게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정확하게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크게 틀리지 않으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할 때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량적인 정확한 값을 찾는데 시장은 약간 사회학적으로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가 나온 걸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내 시장에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했을 때 370억이라고 했으면 370억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경우 350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3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발표를 했을 때 그걸 앞뒤를 어느 시점을 가지고 할 거냐가 다르고 또 각 회사마다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때 이게 공식적인 값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맞다고 가정을 해서 가는 거고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올해가 데이터가 1000억이라고 봤는데 내년에 1200억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가보니까 1300억이 시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건 맞은 거라고. 앞뒤로 어느 정도 달라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한 경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약간 광풍이 불었는데 맨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이 시장에 어떻게 증가할 거라고 정확하게 또는 비슷하게라도 맞추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폰이라는 게 약간 제품 나올 때 미리 약간 비밀로 하기도 했고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 훅 나온 개념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핸드폰 중에서 아주 좋은 고성능의 핸드폰, 예를 들어서 폴더폰에서 슬라이드폰으로 나왔다든지 이런 핸드폰 중에서 가장 히트한 제품의 예를 들어서 그런 시장 증가를 보일 것이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이 다 틀렸죠. 왜냐하면 워낙 빠르게 증가를 했으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만약에 그때 그걸 제품을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이폰을 구성한 회사에서 만든 그 생각만을 갖고 예측을 했어야 됐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걸 갖고 예측을 했었냐 하면 사실은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해보지 않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쪽의 전문가들이 모두 틀릴 때 저는 내가 틀려도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의사결정권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획을 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근거와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CEO는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CEO한테 그걸 보고를 했을 때 CEO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판단하는데 이해하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CEO는 보고된 대로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마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거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고 할 때는 일단 지금보다 이전 데이터들 대부분 활용을 하고 대부분 문서화가 되어 있죠. 그 얘기 뭐냐면 증권과 찌라시가 약간 힘을 발휘한 것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면 그 대부분의 내용이 현실을 기점으로 하지 않고 적어도 몇 달 전에 있었던 얘기를 정리한 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이 아니라 사실 거의 6개월 이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CEO들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해온 거를 갑자기 이사님 그것 좀 이렇게 좀 알아봐 주세요. 얘기를 하면 자기 이미 머릿속에 정량적인 데이터나 큰 어떤 결정적인 어떤 개략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약간 만약에 둘이 게임을 한다고 하면 불공정 게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결정권도 갖고 있고 정보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시켜요. 근데 보통 CEO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갖고 오거든요. 되게 약간 그 얄궂은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보고를 할 때 그 사람은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걸 다 모아서 할 수밖에 없고 나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판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걸 난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의사결정권자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걸 의견을 심어서 같이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기술 기획을 할 때 경쟁사 분석도 같이 하거든요. 경쟁사 분석할 때 이게 약간은 이게 정보를 분석하는 거냐 아니면 남의 비밀을 빼내는 거냐라고 애매한 수준이 있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업계의 메이저 기업의 그 경영 또는 기술 향후 전망이나 그 계획을 보통 입수를 합니다. 원래 공식적으로 입수할 수 없죠. 근데 다 입수할 수 있어요. 가장 비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회사의 IR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 상장이 돼 있는 회사들은 항상 큰 회사가 아니어도 자기네 투자자들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IR을 하게 돼 있고 그 IR 자료가 물론 자기들의 계획일 뿐이지만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거기 플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약간 뻥튀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약간의 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투자자들은 그쪽 전공자가 아니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 차원에서만 보는데 만약에 내가 경쟁자라고 하면 아마 경쟁사의 그런 IR 자료 보면 여기서 무슨 생각하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귀찮아서 잘 안 하죠.